여론의 관심을 끌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분들이 것이냐. 토론을 보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은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잦아드는 데는 저는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재미는 있겠네요. 부정선거가 이렇게 만연해 있다면 우리가 정치 왜 합니까? 국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해진 투표 결과가 있다면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토론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왜 불가능한지 국민들에게 다 잘 전파됐으면 좋겠고,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한 명 나가서 좀 우군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네요.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의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한길 씨, 보수 유튜버죠, 제대로 붙게 됐습니다. 자, 이 이준석 대표 부정선거론자 전한길 씨에게 토론해보자. 뭐 본인은 1대 100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1대 4 토론이 됐죠. 25일로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 혼자서 이 전한길 씨를 비롯한 보수, 소위 뭐 보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부정선거 세력들과 1대 4 토론을 하겠다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40명도 본인이 맞서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1대 4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 와중에 예능보다 더 재밌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정 의원님, 네. 이 부정선거 토론 좀 이 타이밍이 좀 어떤지 좀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 토론 어떤 배경에서 성사가 된 거라고 보시나요? 이준석 대표는 이거 본인이 네. 미칠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렇죠. 거고, 네. 그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어떤 그 정치인의 길에 들어설면서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사람들 편에 서겠다라고 네. 하는 정치적 이익이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1대 4로 하나 1대 1로 하나 저는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 게, 4명이 주장하는 게 공통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전자개표 한다는 것과 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이 너무 다르다는 거, 네. 이거 두 개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지금 전자개표는 수개표 다 하는 거잖아요. 네. 수개표를 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돈 세는 기계 정도로, 표를 세는 정도로만 하는데 그걸 전자개표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겠으면 더 명확한 근거를 갖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법원에도 수많은 부정투표와 관련한 제소가 있었어요. 네. 한 건도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법원이 정치 조직도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고 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결을 했을 건데, 네. 증거로서 인정되지 못할 만한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이 토론 굉장히 반겨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사석에서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술자리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전히요? 저한테 하는 말이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광재야, 공부를 해봐. 이거 공부를 해봐야 돼.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어. 네. 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선에선 공부를 해봐도 알 수가 없고, 더군다나 저는 이런 아니, 일방적 그렇게 얘기하면 주장에 뭐 대해서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네가 공부 안 해서 모른다는데, 저 공부 충분히 했습니다라고 해서 아니야, 공부가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더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토론을 통해서 정말 부정선거가 왜 불가능한지 없는지, 이게 좀 국민들에게 다 잘 전파됐으면 좋겠고,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한 명 누가 나가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했던 분들, 연구했던 분들 나가서 좀 우군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네요. 자, 근데 이준석 대표 사실 과거에도 이런 류의 토론 정치를 많이 했죠. 가장 최근엔 대한노인회장과 이제 무임승차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고, 뭐 출퇴근길에 시위하시는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 토론했었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장혜영 전 의원이랑 새벽 배송 가지고 토론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런 토론들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 이 토론을 갖고 온 게 지방선거 전에 어쨌든 본인의 뭔가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려고 갖고 온 걸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이준석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요? 뭐 주목을 끊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에 진중권 교수가 네. 2010년대에 뭐 이렇게 네티즌이나 논객들하고
릴레이 뭐 토론 배틀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네. 뭐 진중권의 사막 유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간 그거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4대 4로 하자라는 거 1대 4로 하면은 17대 1 약간 뭐 내가 다 장판파 장비처럼 내가 다 막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 깨부술 수 있다. 다 깨부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여론의 관심을 끌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정강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분들이 이거를 과연 수긍할 수 있을 것이냐. 토론을 보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은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 이미 네.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거는 차고 넘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그걸 믿는 거는 그쪽의 정치 지도자가 그런 거를 주장을 하거나 명확하게 선을 안 긋기 때문에 땔감이 되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있었는데 이게 더 늘어나느냐 덜 늘어나느냐는 얼마나 유력한 인사들이 그거를 주장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데 네. 이준석은 어차피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반대쪽에 있어서 잘 모르는 젊은 애가 지금 또 떠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별로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잦아드는 데는 저는 도움은 안 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재미는 있겠네요. 예. 자, 근데 이게 요즘에 보면 보수 정당에서 뭐 장동혁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일단 걸어라. 이게 뭐 유행인가 봐요. 전한길 씨가 이준석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대표 의원직 걸어라. 나는 뭐 다 걸겠다. 근데 뭐 사실 지금 본인이 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과연 정 의원님 네. 이걸 뭘 걸면서까지 토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아니 이준석 대표가 뭘 걸겠습니까? 뭐 의원직 걸고 지금 토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한길 씨는 뭘 걸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뭐 본인의 유튜브 채널 거는 겁니까? 이런 그 정계 태도는 은퇴? 저는 전한길 씨는 정치한다고 정계 아직 생각하지 시작도 안 않았죠. 했죠. 뭐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보고 이거는 정말 정해진 토론 같아요. 승패가 정해진 토론. 부정선거가 이렇게 만연해 있다면 우리가 정치 왜 합니까? 그러게요. 매일 나와서 국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해진 그 투표 결과가 있다면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 묻고 싶어요. 2022년 대선 그리고 2022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네. 대선은 뭐 신승했지만 그런 선거는 그러면 부정선거를 안 했다는 건가요? 이거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하는 사람들의 모집단이 다르다. 그죠?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호남 사람들이라고 보고 본투표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영남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가 그만큼 나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토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좀 해야 되는데 네. 호남 사람들이 더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직장인들이 지금 나이대가 40대, 30대, 그렇죠. 50대잖아요. 여기에 민주당 지지 성향이 더 많은 거. 이거는 그냥 산수만 이해를 해도 뭐 굳이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근데 최근에 노인분들이 이제 그 부정선거론을 뚫고 사전 투표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보수 정당 표도 더 옛날보다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저는 뭐 논쟁이라고 보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평택을 출마하신다고 그랬더라고요. 재보궐 선거에. 네, 재보궐선거 평택을에 출마 자유새벽당인가 그걸로 이제 출마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부정선거라면서요. 그렇죠.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출마를 하시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왜 출마를 해요? 부정선거를 밝혀야지. 그러니까 미친 짓이다 제가 보기에는 다 이게 근데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네. 그 직을 왜 이렇게 거냐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부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근데 저는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뭘 거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정확한 있었죠. 워딩이 뭔지 아세요? 김의겸 의원, 김 의원님 뭐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건 거의 원조는 김의겸 의원이에요. 정말 타고 올라가네요 지금. 그리고 제가 아까 호남 사람 뭐 영남 사람 그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한다는 거니까 그건 같은 의미입니다. 저 김준일 얘기했습니다. 자, 어쩌면 이제 이번 토론으로 과연 이 부정선거 논란이 좀 종식될 수 있을지 조금이나마 기대를 해보곤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자, 저희 마지막
순서 민심 점검. 여러분께서 직접 해주신 질문들을 저희가 답하는 시간입니다. 자, 어제 저희 사전 게시판에 올려주셨던 아프로디테님 한동훈 콘서트 이 정치적으로 잘하는 건지 이거 혹시 그냥 평론가들한테 비판할 거리만 던져주는 거 아닌지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 의원님. 근데 2월 잘한 걸까요? 8일 토크 콘서트가 네. 이게 자신의 제명이 그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부각이 된 거고 제명을 예상하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팬덤 대중에게 한번 보여주고 각인시키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지역 행보 지난번에 했었던 민심 경청 로드 같은 것들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진짜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게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 보기 싫으면 발뒤꿈치가 못생겼다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다. 나쁘게 볼 거고 긍정적으로 볼 사람은 뭘 해도 긍정적으로 볼 거고요. 자, 김 의원님께 그러면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DJDH님 한동훈 아직 새가 너무 약한데 그럼 더 크려면 혹시 누구랑 좀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좀 연대를 했을 때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누구랑 연대할 수 있을까요? 뭐 누구랑 연대하는 게 좋을지. 아니 뭐 연대가 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연대를 하면은 이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이 지금 약간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팬덤이라든지 지지하시는 분들이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누구랑 손을 잡을까 이준석 대표랑 손을 잡으면은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의 위기가 끝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수 정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그 보수 정당이나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입니다. 상대적으로. 네. 왜냐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제도권 밖으로 이제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닌가. 그래서 누구를 손 잡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보수 정치가 어디로 나가야 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집권해야 되는 건가를 이제는 윤어게인이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제 보여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 보수 정치는 지금 희망을 못 줘요. 제가 보기엔 그게 네. 최악의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지난주에 그 쌀탱님 친구분들 데려오시면 제가 질문 꼭 받아드리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이 마지막 한 줄 평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오늘의 한 줄 평 뭔가요? 네, 불교 용어에 아집이란 게 있습니다. 아집. 이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나 소견에 대한 집착. 이 아집에서 벗어나야 해탈을 할 수 있거든요. 아집이 계속되면 망상으로 이어진다고 불교에서 가르치더라고요. 네. 저는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아집과 망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거쳐서 본인의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제일 필요한 건 뭐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오는 거지 내가 주장하는 것은 항상 옳아라는 생각 이 아집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김 의원님 오늘의 네.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박 정치, 타짜 정치 그만해라. 걸지 좀 마라. 예, 그만 좀 걸고 좀 진득하게 본인의 어떤 정체성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만 있으면 다 걸고 뭐 협박하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